지금 보시는 건 실제 판매되고 있는 레즈비언 페타 치즈입니다. 레즈비언을 위한 치즈일까요? 레즈비언이 만든 치즈일까요? 아니면 설마 젖소가 레즈비언? 네, 오늘의 어원사전은 레즈비언입니다. 바로 들어가시지요. 사실 앞서 언급한 어구로는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 또는 어디 출신 등을 말할 때 보통 IAN에 어미를 붙입니다. 즉, 레즈비언은 그리스 에게에 있는 레스보스 섬 사람, 레스보스 섬 출신이라는 뜻으로 어구로 장면에서 나온 치즈는 단지 레스보스 섬에서 만든 페타 치즈일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어원 탐구. 그럼 왜 여성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 레즈비언이 되었을까요? 이 유래를 찾으려면 무려 기원전 6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유명한 여성 시인 사포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시와 음악을 가르쳤는데, 이는 당시 그리스 시대 여성들이 배움의 기회가 부족해서 사포가 선생님을 자처하여 교육에 임했던 것이지요. 뭐 지금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시대의 선생님의 역할 중에 성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그 가르침의 과정에서 학생들과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볼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여성 간의 연애가 빈번히 있었다는 기록이 그걸 증명하지요. 그럼 남성 동성애는 없었냐? 마찬가지로 교육의 일환으로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이 시민으로의 자질을 쌓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며 교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 도시에서도 빈번했던 동성애가 하필 레스보스 섬의 여인들에게만 여성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것일까요? 이게 바로 유명인의 숙명이랄까요? 최초의 여류 시인이자 수세기 지난 후에 플라톤이 10번째 뮤즈라고 부를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던, 그러니까 사포는 지금으로 치면 셀럽이자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포가 중심이 되어 여성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예술, 학문을 논하며 그 와중에 성적인 관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시 섬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파격적이고 탐탁지 않게 느껴졌겠지요. 그래서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여인들을 뜻하는 말로 점점 쓰였고, 그녀의 이름에서 비롯된 사피즘, 사픽 러브가 여성 간의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에도 레스보스 섬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저 레스보스 섬에서 살 뿐인데 레즈비언으로 불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2008년 이를 불쾌하게 여긴 섬 주민들은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그리스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레즈비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결과는 패소하고 말았는데 이게 또 다른 반전을 만듭니다. 이러한 소송 때문이었는지 레즈비언의 유래가 레스보스 섬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여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레스보스 섬이 마치 성지처럼 여겨지며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스보스 섬 사람들은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반긴다고 하니 역시 치료 중에 치료는 금융치료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레즈비언의 어원에 대해 살펴본 유래 아저씨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말의 유래를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